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수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이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하영주님께서 또 슈퍼땡스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묵묵히 멤버십이나 슈퍼땡스로 이렇게 좀 응원을, 그리고 지지를 계속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이게 뭐 금액을 떠나서 그냥 진짜 큰 힘이 되고 있구나. 그게 새삼 느껴지고 있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본업이 따로 있고, 유튜브는 제가 아직 뭐 어떻게 전업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 제작하는데 이렇게 뭔가 올인을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 일주일에 3번 올리는 것이,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결코 이게 꾸준하게 3개씩 올리는 것이 이거 좀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하시니까 이게 힘이 나더라고요. 진짜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멤버십 재가입을 또 이제 해주신 또 구독자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월요일 영상 이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이어갈 텐데요. 자, 여러분들, 뉴스가, 자, 또 캔서 문샷 또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또 나왔어. 물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종목이 뭐 메인이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캔서 문샷 멤버로 합류된 한국 기업들이 요래 있고, 근데 이렇게 좀 초반에 캔서 문샷에 가입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주가가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데, 약간 좀 뒤에 멤버로서 합류한 기업들은 주가에 전혀 영향을 못 받고 있다. 뭐 요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것처럼 이 기사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다 싸잡혀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회사에서 이제 무슨 기사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자가 그냥 자기가 취재해서 내는 기사겠죠. 요즘에 회사에서 내는 기사들과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뭔가 꾸준하게, 있지만 뭐 한 며칠 있으면 또 한 개 나오고 또 며칠 있으면 또 한 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가 제 옛날에 과거에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이렇게 이미 이렇게 큰 내용 없이 계속해서 이 기사들이 나오면은 좀 약발이 이게 조금 안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최근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이 종목을 좀 최근에 접하신 분들은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아주 투자하고 싶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췌장암 신약도 그렇고 진단키트도 그렇고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도 그렇고 후속 바이오 시밀러도 그렇고 그리고 캔서 문샷 관련된 기사들도 그렇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최근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하게 되신 분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새롭게 유입이 될 수 있는 투자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투자 의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기사 내용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사들이 이미 뭔가 바이오라는 이 종목 자체가 뭔가 이루어내고 나서 내가 사기에는 굉장히 늦을 수도 있어요. 못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기사가 뭔가 승인을 받았다 이러면은 못 사요. 그러니까
몇 단계 이제 퀀텀 점프를 주가가 하기 때문에 그때 또 살라면 먹게 또 선뜻 안 사죠. 며칠 전만 해도 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또 20,000원대 살라니까 내가 또 좀 망설여지네 이렇게 되거든요. 또 그런 사이에 또 주가가 또 꾸물꾸물 해갖고 또 25,000원 넘어가고 막 30,000원대 막 바라보고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래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개미들은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보를 미리 입수할 수가 없는 그런 불리한 정보 수집에 좀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바라보는 해안. 물론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과거에 한번 미끄러지면서 주가가 요번에 요꼴이 됐긴 했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회사를 포기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지금 바닥 혹은 이 바닥의 근처에 되는 이 금액에서 우리가 뭐 과거에 이제 물타기도 하고 이러면서 평단을 많이 작업을 했고 그 결과 지금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000원과 13,500원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이제 뭔가 평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구간이고 누군가는 손실을 대폭 줄이는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000원과 13,500원 이 구간에 대해서는 좀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저항이 되는 거고 뚫고 나서는 또 지지할 수 있는 또 그런 매물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게 11,000원 지금 현재 금액대 근처인 11,000원 여기서 아주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뭐 짧게 지금 더블 딥도 막아내고 지금 세 번째 11,000원이 무너질 뻔한 것도 지금 지지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거 같으면 여기서 물타기를 해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좀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 지금 매수 포인트를 우리가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분할 매수 포인트죠.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상으로는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11,000원 요 근처 오면은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이게 좀 거시경제 이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뭔가 선뜻 분할 매수를 좀 하기가 저는 느낌적으로 그냥 느낌과 뭔가 뭐 딱 콕 집어서 어디에서 터질 거다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뭔가 이 리스크가 점점점 무르익어 간다는 느낌. 폭탄이 점점 커져서 어느 순간에 이 풍선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풍선이 막 커지고 있어요. 커지면 커질수록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 안 터져 아직은 터지지 않아. 그리고 뭔가 이 매수 포인트는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한데 이 리스크를 생각하면 폭탄이 터질 거를 생각하면은 좀 망설여져. 요런 좀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좀 상황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 리스크가 터지지 않고서는 아마 11,000원은 지지를 해줄 것이고 설마 11,000원이 조금 아래로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 61선과 121선에서 또 재차 막아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11,000원 안팎으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술적인 차트 분석적인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계속 앞에도 말했지만 그런 거시경제에서 오는 이런 리스크들이 자꾸 좀 망설여지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좋게 보냐 예측컨대 좋게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안 터지면 다행이다 정도? 뭔가가 지금 잘못 굴러가고 있고 뭐 국가부채나 뭐 일단 부채 얘기 이제 가계부채나 이런 부채 얘기들이 있고 중국 지금
지금 휘청휘청 하면서 엄청난 지금 부동산 그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근데 그 또 반대편에서는 지금 이제 이제 서방 국가 쪽, 이제 선진 국가 쪽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 압박이 조금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유가가 또 이제 80불에서 원래 계속 뭐 70불 후반, 80불 초반 요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최근 들어가지고 또 유가가 또 85불을 뛰어넘어서 지금 또 90불대로 막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유가 또 폭등이 또 있었거든요. 유가 폭등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우리의 그 어떤 공산품이라든지 모든 인플레이션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유가 상승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환율 압박, 예, 고환율 압박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옛날에 뭐 세계화다 뭐다 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를 뭔가 하나의 어떤 세계로 모두가 자유무역을 편히 하던 그 시대, 서로의 어떤 값싼 노동력과 높은 기술력 이런 것들이 서로 교차적으로 왕래를 하면서 아주 질 좋은 제품이 값싼 노동력과 뭐 이런 게 더불어져 가지고 우리가 아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서방 국가와 이제 중국으로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어떤 대립 관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전쟁 문제, 이런 것들이 탈세계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가별로 뭔가 다 뭔가 각자 도생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이라는 것은 어떤 게 엄청난 그 네트워크거든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인데, 이게 과연 지금도 과연 그런 네트워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다만 이게 국가별로 좀 상이한 정책들을 펼치고, 그리고 전쟁이라는 이런 변수, 그리고 요즘엔 또 기후 문제까지도 이 경제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는 곧 또 뭐 식량 문제나 이런 것들로 또 귀결되고, 또 일본의 또 뭐 이런 오염수, 원전 오염수를 이제 다 방출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확 줄어들고, 수산물의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다른 쪽, 이제 육류나, 예, 이쪽으로 해가지고 또 수요가 확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또 뭔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에서 또 한번 압력을 또 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지금 아주 지금 복합적인 지금 문제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우리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 우리가 그냥 개별 종목 요거 하나만 딱 봤을 때는 매수 포인트가 맞아. 근데 요런 리스크들을 감안하면은 정말 선뜻 안 사져요. 무지 사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지금 인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근저에는 일단은 이런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뭐가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맞는데 아직은 거래량이요 너무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래량 문제, 그것이 곧 수급 문제이고 수급이 곧 자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증시에 돌지 않고 증시 전체적으로도 잘 돌지 않는 가운데 당연히 약간 소외주 그런 좀 부분에 있는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 자금이 돌지 않는 이런 상황.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갈지 나는 이게 조금 이제 두렵다. 그리고 자금이 이렇게 너무 안 돌아가는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조금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가라는 놈은 그냥 뭔가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요. 주가를 밖에 방치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안 도는 그런 상황이죠. 그거를 방치해 놓으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 자연의 섭리처럼 이게 떨어져요. 이렇게 중력이 이렇게 차트에서 뭔가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자꾸 아래로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주가를 받쳐주고 하면서 지지를 해주는 것인데, 이게 계속 거래량이 없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그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조금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이게 자연적인 섭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짧다면 짧다. 지금 이제 9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지금 9월이 됐어요. 이제 연말까지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한 6개월 반년 정도 남았고. 이 기간이 짧으면 짧다. 길면 길다. 왜냐면 그 사이에 우리가 뭐 토요일, 일요일 빼고 뭐 휴가 빼고 이번에 또 추석 연휴도 길잖아요. 또 추석 연휴 싹 빼고 또 연말 연시 뭐 크리스마스 뭐 오만때만 거 이제 다 빼고 또 설날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사실상 이 차트에 그려지는 그 봉 차트가 그렇게 개수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금 신중해지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제가 그런 포인트이긴 한데 좀 그런 리스크 때문에 망설여지고 좀 더 기다려보는 방향 쪽으로, 제가 이거 기다려보자는 얘기를 며칠 전에 저번 주에 했습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과도 하락이 나오면은 폭락이 아니에요. 예, 폭락이 아니라 과도 하락이 좀 나와주면은 그때는 제가 매수를 과감하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뭔가 11,000원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지금 현재 이런 모습에서는 그런 종목이 걱정되고, 뭐 종목 자체 이 개별 종목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 뭔가가 회사가 뭐 불안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에서 오는 그런 리스크가 걱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과도 하락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과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뜬금없이 별 이유도 없이 이슈도 없이 그냥 과도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과도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이 계속 11,000원대를 계속 유지해주는 요 상황에서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는 방향 쪽으로 제가 일단은 갈 생각입니다. 왜냐면 제가 뭐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꼴 하루 걸러 한 번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뭐 월요일에도 제가 얘기했고 금요일에도 얘기했고 그죠,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고 지난 또 월요일에도 얘기했고, 얘기는 여러 번 방송에서 하지만은 사실상 이게 기간으로 봤을 때는 며칠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좀 스탠스를 가지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각자의 어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뭐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진짜 한 자리 꿰찰 수 있을까?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바이오 시밀러 회사로서 우뚝 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답은 없어요. 예, 우리가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또 반대편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러다는 결과를 놓고 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뭐 크게 또 다를 바도 없을 분석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개미무명인 저는 요런 좀 스탠스를 가지고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부분, 분석하고 있다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인들의 어떤, 왜냐면 각자의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의 각자의 어떤 자금 상황이나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요인들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평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제 스탠스를 좀 참고해서
투자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과도 하락이 나오면은 일단 무조건 그냥 매수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을 것이고, 과도 하락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는 일단은 조금 인내하고 조금 바라보는 시간을 좀 더 가져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제 개미 문명의 현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대하는 스탠스를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이 되고, 오늘 또 일단은 뭐 130원이 지금 오른 현재 시간이 9시 54분인데 130원 정도 올랐는데, 이것이 크게 우리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은 바로 거래량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1%가 올랐다. 예. 이라면은 의미가 우리가 다릅니다. 다르게 분석할 수 있는데,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떨어지고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우리가 의미 부여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뭐 매수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힘든 가운데, 예, 우리 이 종목만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죠. 이는 힘든 가운데서도 일단은 저를 슈퍼 땡스 혹은 멤버십으로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부분,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마감하면서 그러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금요일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